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매물에 밀려 하루 만에 2,000포인트를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다 이슈가 없는 가운데 거래대금은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확인하려는 관망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문을 연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닷새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요. 다우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뚜렷한 방향성 있는 우리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에만 집중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거래 대금을 보니 코스피 쪽에서 8년 만에 거래 대금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죠. 외국인의 매수는 좀 그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우리가 물건을 삼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필요해서 사는 거,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두는 거. 과연 이제 한국 시장은 외국인의 눈에 봤을 때는요, 필요해서 사두는 거와 가치 측면에서 사두는 걸 두 중에 어느 쪽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필요와 그리고 가치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한 이런 필요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이 주식을 살 수가 없을 것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의 상황은 전혀 현금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는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는 한 단계 더 이제 상승하기 위한 매물 자체가 없다는 측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일정한 수준의 거래 대금 감소는요,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한 장중 조정,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이유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도 성장주 위주로의 어떤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들면서부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즉 뭐냐면 바이오텍이라든지 모바일 쪽에서 철강 화학으로 내려오는 이 가치주 측면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역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말씀해드리면 지금은 선진국 중심의, 즉 성장했던 선진국, 사실은 선진국이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사실은 그 전에 2007년도, 8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성장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성장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선진국이 성장국이 아니고 미국이 성장국인 겁니다. 세 가지 혁명을 다 만들어냈죠. 셰일가스라는 에너지 혁명을 만들어냈고요. 바이오테크라는 바이오헬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게 미래성장 동력, 트위터, 구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이 성장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치주로 떨어졌던 부분인데,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탈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머징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 전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한국 편입 글로벌 펀드가 지금
지금 최근에 강세로, 즉 유입으로 전환이 확실히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 파란색 궤적을 따르는데,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인 틀은요, 결국 한국 편입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편입 글로벌 펀드 자체가 뭐 GM 펀드라든지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그리고 인터내셔널 펀드, 아시아 펀드, 익스자팬, 패시픽 펀드 모두 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인데요. 역사적으로요, 이 달러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즉,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지지점이 이탈되는 순간에는 외국인들이 항상 매수해 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50원이라는 가격이 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도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외국인들이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2012년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인데, 위에 진한색, 파란색이요, 외국인의 순매수고요. 밑에 파란색이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우리 지수는요,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와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은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조화되는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시장이 뭐 중간 부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틀은 똑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시장의 흐름하고 외국인들의 흐름은 거의 똑같이 가는데 2012년 이후에 기관의 순매수를 보면 시장하고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하기도 힘들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팔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사고. 즉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서로 다른 흐름들을 보이는데 결국 지수는 누구의 흐름을 따라가더라?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 자금의 한국 편입 글로벌 펀드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과 환차에 기대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에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매수를 한다면 지수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는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2000포인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2000포인트 과연 기관들은 돈이 없어서 계속 팔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혼합 펀드 비중과 역사적인 최고 비중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기관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더니만 아직도 많이 줄었긴 줄었어요. 2013년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9,500억대, 한 1조 정도의 순매수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기관들이 이 순매수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새로운 자금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개인들의 투심은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들이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죠. 이제 그 우려 때문에 미리 이 매수 여력 자금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매수 여력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또 일정 부분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는 내용도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베이스는 좀 과거보다는 금액이 아직 분명히 작은 것은 사실이고 언제든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럼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관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항상 지금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와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월 셋째 주, 3월 넷째 주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매주 0.4%씩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하향 조정이. 이 말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실적 발표 날이 다가갈수록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겠다. 더 안 좋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요. 이 급격한 하향 조정 이후에 이제는 하향 조정의 퍼센트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분기 이제 이번 주부터죠.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이 실적 데이터는 이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2000포인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도주가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주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번 실적 발표가 모든 종목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중요한 실적 발표가 아니라 여타의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회복이 한 분기, 두 분기 더 넘어갈 것인가 이 종목들마다 모두 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번 올해 주도주, 향후에 지금 성장성 있는 산업 그리고 주도할 산업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무도 지금 확정 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도 짓지 못하고 기관도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으로 후보군들을 쭉 늘여놓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전부 다 분산이 되어서 골고루 후보군들이 되고 있는 일련의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바로 등락주선이라는 겁니다. 등락주선은 전체 시장의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 수를 뺀 거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상승 종목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수 대비 시장의 상승 종목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골고루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환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전후해가지고 최고 이제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시장에 관심이 놓여 있지만 이것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매수하는 어떤 흐름들보다는 일단 후보들은 다 잡아놓자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있지만 실적 시즌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숫자로 보여준다면 이 코스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거래소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역시 코스닥은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리 선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늘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이 매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 쪽으로의 어떤 확인 작업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충분히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외국인의 추가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실적 발표 이후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겠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중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어제 하림이 시초가 대비 소폭 밀리면서 일단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해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계속 보유해보자 하셨던 동구 SNC가 어제 장 초반에 목표가 터치했더라고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셨겠죠. 이들 종목들 먼저 AS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 개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림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림 오늘 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들고 계셔야 되고. 어제 밀린 거는 사실상 이유 없는 밀림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적인 측면을 상당히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던 이 거래량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다시 주가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일실히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동우라는 종목이 지금 6개 가공류에서는 1등이죠. 지금 대장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할인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예, 홀딩하시고 우리가 꼭 3% 이상 수익을 거두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동국 SNC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국 SNC 어제 3% 이상 올라오면서 이익 실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은 급등주 눌림목이나, 아니면 모든, 어느 정도의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 동국 SNC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목표가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하단을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선 끊는데 잘 보십시오. 5,300원에서 5,360원 부분이 그 다음 지지선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파동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소폭 지금 2% 정도 상승을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가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서 그 다음에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요거는 제가 기업 설명을 하기 전에 차트를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 부분 크게 이루어졌다, 그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 크게 보시면 여기 이 4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굳건했거든요. 그리고 돌파하기 힘든 자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단은 박스권에 또다시 갇히는 모습이었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구나. 물량을 모아가면서 하단에 좀 더 물량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의 힌트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은 상당 부분 나오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또한 상당히 붙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 이 부분 자체는 바로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다시 한번 더 바닥권을 다져주고 난 다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출혈을 시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무조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단기적인 박스권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마크로젠은 유전자 시퀀싱 시장이라고 하죠. 그 시장에서 세계 4위, 아시아 2위,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루미나에서 장비를 보급해옴에 따라서 2분기부터는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주가상의 47,300원, 지금도 저렴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외의 국민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상을 봤을 때 마크로젠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마크로젠의 가장 큰 지금 고점 자체가 2011년도를 보시면 지금 얼마입니까? 59,000원이죠. 59,000원이고요. 현재 48,000원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거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업황이 이만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돌파하지 못할까? 그만큼 주가는 안에 갇혀있는 박스권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었고 오늘 단기적인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군이 바로 이 마크로젠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 소폭에 어느 정도 갭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자, 마크로젠은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고, 자,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죠.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39,900원 4만원대를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꼭 수익 거두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할인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이익 실현 꼭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추천받은 종목 비롯해 실시간 대응자를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죠. 오늘 우리 시장 추가 상승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정태근 팀장님,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 종가 수준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57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일단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4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게 된다면은 최근 4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2000포인트 전에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 가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간 조정의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종목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일단 코스피는 이번 주 그리고 당분간 2000선 전에 어떤 기간 조정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코스닥 지수 상승과 일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3년, 그러니까 작년 5월달이죠. 작년 5월달 고점이었던 5680포인트, 5685포인트 전후까지는 추가 상승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570포인트 회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관의 수급을 보니까 레버리지는 팔고 인버스는 대거 매수해주던데요. 전일장 수급 동향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외국인 전일 매수 상위를 좀 살펴보면 LG화학,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력,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현대차, GS건설, 코덱스 200, 삼성엔지니어링, 기아차, KT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을 좀 살펴보죠. SK하이닉스, 코덱스, 인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KCC, 기업은행, 그리고 제일기획, 하나케미칼, OCI, SKC,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일단 접점을 좀 찾아보면 가장 큰 것은 역시나 대형 IT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다. 그래서 일단은 IT는 당연히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좀 보이는 것들이 은행주라든지 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런 업종들인데 일단 자동차는 꾸준히 더 갈 것 같고요. 화학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나 자동차, 화학 이 세 가지 업종을 좀 제외하고 또 전 거래일에 눈에 띄는 특징 업종이 바로 제약 업종들입니다. 이 제약 업종들의 동반적인 상승 분위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제약 업종도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T, 자동차, 화학의 제약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이 조금 강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2일 화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8년 만에 거래 대금이 최저를 기록한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좀 거래가 트일까요? 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일 팀장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시효과 상황을 마무리가 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전일 종가 수준 현재 네. 출발이 될 것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 턱걸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2037포인트 현재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강박권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0.17% 상승한 570포인트를 현재 회복을 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2,000포인트였던 발목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빠르게 돌파해 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과연 외국인들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대형주 섹터의 강세가 나온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1일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겠지만은 전체적인 긴 추세를 보게 된다면 어쨌든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지수는 상승 대응을 좀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분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기간 조정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한번 설정해 보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는 260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263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260포인트 지지역에는 여전히 유효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흐름이 변화가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밴드를 제시해 드렸듯이 위쪽으로 263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60포인트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위쪽 263포인트보다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단 260포인트였던 지지역 체크하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금일 환율이 1038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이런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035원의 지지력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1035원 부근에서 현재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이 좀 더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어떤 현물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환율 1034,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1033원에서 1046원 정도 한번 밴드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로 가기는 제가 보기 좀 힘들지 않겠나 예상을 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얼마만큼 약세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장중 내내 상승 흐름 유지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금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0.5% 강보합권을 출발하면서 14,586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분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죠. 0.36%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일제 내렸는데요. 오늘도 현대차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0.3%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흐름이 좋네요. 오늘도 1.4%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2% 이상 급락한 포스코 지금 급락이 멈췄죠.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1.8% 강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을 해보죠. 네, 한국전력도 0.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0.34%로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보합이고요. 삼성생명도 0.1%로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0.7%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군요. 네,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반도체가 0.4% 약보합이고요. CG오쇼핑도 0.6%로 약보합권 출발, GS 홈쇼핑도 0.3%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서가 0.3% 강보합이고요. 포스코 ICT가 0.5%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악보정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죠. 역시나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가장 먼저 이 은행 업종이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전기가스라든지 뭐 통신, 섬유의복, 증권, 운수창고, 기계, 건설, 금융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뭐 통신이나 서비스 그리고 의료정밀, 의료정밀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의료정밀 종목들이 아니고 조금 사이드에 있는 의료정밀과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일단 금융주, 뭐 증권주라든지 금융, 은행 전체적으로 좀 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혹시나 최근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 뭐 1분기를 지나서 2분기까지도 조금 긍정적인 기대감, 거기다가 뭐 낙폭들이 좀 과대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과 더불어서 조금 이 변동성에 대한 해치 방향,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원화 강세, 그리고 실적 베이스,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와 통신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쪽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유통, 운송, 그리고 기계 장비, 그리고 코스닥, 중견 기업,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의료 정밀, 뭐 오락, 문화, 콘텐츠, 운송 장비, 부품, 일반 IT,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특징은 뭐 유통이나 운송, 이런 부분들, 기계나 장비업 좀 지금 또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락, 문화, 콘텐츠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뭐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는 부분들이 있고, 엔터업종 중에서도 SM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의료정밀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원격 의료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밀도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좀 장 초반이겠지만 투신권에서 6거래를 마친 매수가 잡히고 있군요. 외국인은 현재 소폭이지만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정태영 팀장님, 수급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예. 어제와 조금 반대적인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기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700억가량 매수를 했었지만은,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1200억가량 매도를 했었는데, 금일은 140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신 쪽에서 매수로 전환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매수가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87억, 그리고 연기금에서 31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물 쪽에서 144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 700개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개장 쪽 시장 상승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들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일 외국인들이 130억가량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전강 투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중에 5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폭을 확대를 시킬 것인가, 한번 중요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 현재 19억, 그리고 기관은 20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쪽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IT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7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349억가량 매수를 했었는데, 금일은 7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도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학 섹터에 45억, 그리고 운수 장비 섹터에 28억, 통신 장비 섹터에 16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매수세를 보였던 금융 섹터에서 21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늘은 좀 바톤 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전기전자 섹터, IT 섹터에 120억가량 현재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코스닥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매수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집계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5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제약 섹터는 현재 1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IT, 하드웨어 섹터에서 8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적 현재 전체 2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유통 섹터에서 11억가량,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9억가량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수급에 따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하락한 1038원 7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37원 70전과 1039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3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시장은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개장했습니다만, 런던장은 어제까지 계속해서 시장이었고요. 국제외환시장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주요 통화상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 대비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엔화 약세인데요.
일본의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일본 무역 적자의 확대는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엔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조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이면서 달러 엔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달러엔은 102.70엔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엔의 상승은 다른 통화상들의 달러 강세도 영향을 주면서 유로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달러화는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원은 1034원대에서 1044원대 사이에 박스권에서의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수급적으로도 동력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글로벌 달러 역시 대변수로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반면에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 표명은 달러 강세를 제한하고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자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달러 원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변수는 달러 위안화의 동향인데요. 달러 위안은 어제 장중에 6.2350 위안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3월 20일에 기록한 장중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 약세를 우려하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개입이라기보다는 투기 세력의 포지션 조정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위안화와 원화 사이의 상관성이 크지 않습니다만 달러 위안의 상승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 원이 상승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3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강합니다. 라인이 기업 공개 IPO 기대감이 4흘째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모건스탠리와 메릴리치 등 외국계 창고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TV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는데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종목은 메가스터디인데 경영권 매각설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인수합병 매물 나왔다는 소식이 상승하고 있는데 벌써 음봉이 나왔군요. 자세한 주가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네이버가 오늘 그 라인의 IPO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주가가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나스닥 업체들과 동조화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라인의 IPO 이벤트를 활용했을 때는 네이버 주가, 현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가 밴드는 73만 원에서 한 180만 원까지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80만 원대에 대한 가격 드라이브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해외 유수 업체들, 특히나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과 같은 인터넷 대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6일 이 고점을 형성하고 약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해외 업체와 동조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라인의 IPO가 반영이 되면 일단 주가의 바닥은 한 73만 원 수준 정도다라는 게 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회사를 인수를 했죠. 왓츠앱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일단 모바일 메신저 사업이 좀 돈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의 이 거대한 인터넷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이 새로운 지역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략적인 제휴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는데
일단 네이버가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뭐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바닥권이 73만 원대 가격대가 이번에도 좀 나왔죠. 지난번에는 가격대가 한 68만 원대, 70만 원대였는데 일단 꾸준하게 바닥권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 직전 고점인 88만 원에 대한 돌파냐 아니면 80만 원대에서 다시금 미끄러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주가는 좀 바닥은 지나 나오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요. 1분기 호실적이 좀 나왔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억 6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49%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42억 9,100만 원, 약 22% 정도 늘었는데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13억 2,200만 원, 동기 대비해서 15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좀 상승한 부분, 증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이 주가가 강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24,000원대의 이 매물벽 이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좀 강한 수급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거래량 폭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고점 형성 그러니까 고가 23,950원, 24,000원의 한호가 밑에를 형성하고 지금 다시금 음봉으로 전환을 했죠. 역시나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좀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도전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 마의 24,000원 벽을 못 뚫는다면 조금 더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이 박스권 구간으로 좀 같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메가스터디인데 오늘 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죠. 일단 경영권 매각설에 따른 급등이었는데 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손주은 대표가 경영권 매각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사업을 국내에 도입을 하면서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 업체로 부상을 했는데 최근에 일단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 이 부분이 어려움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 손주은 대표와 친인척 그리고 2대 주주인 코리아 에듀케이션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총 32.53%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지분 매각 규모는 약 3천억 정도 넘을 것으로 예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가스터디의 급등은 지분 매각설. 그러나 일단 오늘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요. 120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선이 77,000원 정도 가격대일 것 같은데 일단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고점 형성 그리고 음봉으로의 전환. 만약에 여기서 이 77,000원 벽을 뚫거나 하지 못하면 일단 갭을 메울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KT가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을 넘어서는 인원이 신청을 했다고 하죠. 비용 절감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테크인이 갭 상승 출발하며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분할 기대감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증권사 호평도 나오고 있군요. 분석 도와드리고요. 끝으로 하이트진로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 시장에 경쟁이 심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 주가가 2주간 6% 이상 강하게 올랐잖아요.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닌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먼저 KT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KT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인건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하지만 명퇴를 당한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상반된 어떤 결과가 좀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6,000명 정도 명예퇴직자를 예상했었는데 8,300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한 1조 4천억 원 그리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한 7천억
상승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용 절감을 통한 어떤 영업이익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KT 같은 경우는 지지받아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급락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2년도도 그렇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켜졌던 자리가 27,500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의 어떤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27,500원 부근, 그러니까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은 뭐 주봉상 강력한 지지 라인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비용 절감으로 어떤 실적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5,000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좀 열어두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통신주 매력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테크윈. 일단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사업부를 현재 분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어떤 그로 인했던 실적 개선 효과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테크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좀 지지 받아야 될 자리 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 현재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5만원 부근이 2011년 이후에 조금 지지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자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력도 있고 좀 하반경선을 보이는 자리인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1분기 실적이 전일 발표가 됐었죠.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향후에 방산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항공 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부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증권사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실적 예상치를 부각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윈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보게 된다면은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권까지 어떤 중기적인 박스권 1차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하반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다음은 하이트 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건 그렇게 그닥 뭐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죠. 우리나라 그 맥주 시장 그리고 주류 시장이 그렇게 뭐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 포화 상태에서 좀 롯데란 강력한 경쟁자가 다시 한 맥주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하이트 진로였던 시장 점유율이 마의 40%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뭐 가격 조정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분기점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제가 보기에는 23,000원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뭐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가격 조정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반등을 주기 위해서 는 적어도 23,000원권의 지지력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실적이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설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점검해드리고 주가 흐름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 오늘도 강합니다. 갭 상승 출발하며 오늘 장중에 4만원대 터치하기도 했죠. 6거래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젠백스인데 차트를 보니까 최근 2주간 30% 넘게 좀 올랐더라고요. 향후 주가 흐름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에 흑자에 대한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좀 강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단 주가는 좀 반등 기로에 좀 있었죠. 일단 그 증권사마다 대부분이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흑자를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 1분기에도 흑자 예상. 다만 이 신경영 경력금 지급은 실적 개선이 좀 더 이뤄진 이후로 좀 미뤄져 있고요. 1분기 실적이 22일 정도 오늘 그러니까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또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약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일단 그래도 잘했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또 실적 부진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유일하게 이 신경영 경력금을 유보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만약에 분기 흑자 전환 시기에 좀 경력금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흑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력금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나,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일단 움직임상으로는 긍정적이다. 근데 역시나 매물대가 좀 많이 현재 가격대에서 걸려 있는 점이 조금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 최근에 이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 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늘도 4만 원권 가격대가 돌파를 했었고 왔는데, 일단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긍정성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메모리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42,200원에 대한 가격 트레이, 그러니까 4만 원 가격대를 좀 강하게 돌파시켜서 안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젠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장암 임상 3상 결과 논문 발표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카엘 젠맥스가 오늘 6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임상 종양 학회인 ASCO에서 GV1001을 투여한 환자군, 그리고 바이오마커와의 생존율 상관관계에 대한 최장암 임상 3상 결과 논문이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 3상 쪽에서의 어떤 지지부진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좀 이 젠맥스의 주가 조정폭이 컸는데, 일단 3상 이 연구 결과 논문 발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에 대한 촉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멘텀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주가 수준으로는 지금 모멘텀 반영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NH엔터가 자사주 취득 검토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리바트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정말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몽준 테마주가 급락 하루 만에 강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코엔텍과 현대통신이 2% 정도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자세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되면 유통주의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유상증자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항상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유통주의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죠. 근데 자사주는 반대입니다.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 부담 감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떤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그 네이버는 뭐 급상승을 했었지만 NHN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조금 소외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인가 중요한데,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 적어도 이제는 하방 경색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95,000원권 돌파 여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네오지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NH엔터테인먼트도 향후에 뭐 적어도 하반기에서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대리바트 기업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듯이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수익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가 현상 좀 당연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리바트는 연결 기준을 봐야 될지 아니면 별도 기준을 봐야 될지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연결 기준에서 69억 정도 뭐 실적 개선 효과가 이번에 나타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연간 기준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리바트의 어떤 실적 개선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시장의 어떤 반등,
그리고 리모델링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권에서는 아직까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서울시장 테마를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테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곤욕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정봉준 서울시장 후보를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닌데 조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인텍이 지금 이제 5%가량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날짜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틀 전이죠. 4일 전인데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 좀 끌어올렸던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출구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반등 포인트를 마련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쪽 반등 포인트를 볼 때 일단 3,800원 이상 반등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도 금일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현대 같은 경우도 4,800원 이상의 반등 포인트 좀 남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라든지 위쪽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은 조금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들 때문에 좀 곤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종목들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 악분양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 급할수록 돌아가자 당분간 관망심리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2,000포인트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낮아진 어닝 시즌 기대감,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바이오 헬스케어와 인터넷,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끝으로 안상현대리, 오전장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면 주식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다시금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인데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 이제 박스권 상단 영역 한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한 만큼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지금 2,003 부근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거의 거래 대금이 지금 실종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지금 관망 심리가 좀 극심한 좀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기관의 펀드 환매 압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지금 코스피 2,000포인트 박스권 상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의 대부분은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역시나 긍정적인 경기 회복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우상향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 현재 국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러한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 심리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눈치 보는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곤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시장이 아직 힘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간다는 장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순항 랠리로서의 어떤 접근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2년여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 어딘가 쌓여있던 에너지가 분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여전히 좋은 모습들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곡물 관련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KG 케미칼이나 농우바이오 전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팜스토리까지. 그런데 지금 약간 소폭 이제 상승 구간에서 소폭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자리대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곡물 관련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난해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확 줄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음원 관련주 지금 굉장히 괜찮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료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진국 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런 저작권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안들도 마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제 전공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법제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터주 SMCNC 여전히 계속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오늘 소폭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LED 관련주들인데요. LED 관련주들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짚어드렸던 빅데이터 시장, 지금 더존비전 약보합 수준, 그리고 윈스는 보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시장, 결국은 우리가 쌓을 정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역전의 관점으로 살펴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통신장비업종인데요. 이 통신장비업종은 사물 인터넷의 기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시스코 회장의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이 그냥 그래 잘 지냈나 밥은 먹었나 이런 만남은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그들에 대한 이제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선두주자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통신 쪽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즉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미국의 통신 이런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통신 장비 쪽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물 인터넷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통신 장비 쪽이 성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죠. 지금 사물 인터넷이 막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시장이에요. 너무 큰 시장인데 이게 초창기에는 엉뚱한 방향 쪽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인프라 먼저 구축이 돼야 그 다음 통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응용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통신 장비업황 중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인데요. 일단 우리넷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통신 장비 업종 중에
일단은 이게 대장주로 보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각도가 지금 제대로 살았죠. 그죠?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우리넥 같은 경우에는, 아유, 차트 선을 잘못 껐네요. 자, 우리넥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이제 완전히 뚫고 제대로 된 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장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우통신도, 이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박스권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죠? 이 박스권 내, 즉, 전 상단에서 왔다 갔다, 즉, 밀렸던 자리대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볼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통신장비 업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성장성이 진행이 된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오겠습니다만, 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즉, 우리넷에 비해서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살펴보자면, 오이솔루션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자, 이 오이솔루션을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스코, 제가, 앞전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그 다음에 시스코 회장의 만남이 있었다. 근데 이 삼성전자하고 시스코 두 군데 다 납품을 하는 곳이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오이솔루션은 어떤 업체인가 하면요. 광트랜시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얘기를 하면 이 음성을 전자신호로 바꾸고 이 전자신호가 빛신호로 바뀌어서 광신호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또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광신호로 가서 전자신호로 바뀌고 전자신호에서 다시 음성신호로 바뀌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가 바로 이 전자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고 광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좀 주목을 받을 만하고 상장된 이후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낙폭을 겪고 이제 신상장주들의 어떤 좋은 흐름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즉 이제는 저항대를 다 뚫어내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된 제품 중에 스마트 트랜시버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탑픽주 대강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탑픽주는요. 따단 나왔죠. 그죠? 자, 오이솔루션입니다. 왜 오이솔루션이냐? 광트랜시버, 그 다음에 스마트 트랜시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물 인터넷의 기본 장비라는 거예요. 기본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점 하나가 모멘텀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납품처가 세계 빅 시장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코, 에릭슨, 그 다음에 LG 에릭슨, 그 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여러분 아시죠? 제일 큰 통신회사입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이런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들, 세계적으로 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의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차트상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요, 하락폭 이후에 하락을 딱 멈추면서 횡보가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횡보 구간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예각이 선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박스권의 형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입니다. 박스권 돌파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테스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테스나 한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죠. 그죠? 테스나가 이렇게 항아리 패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죠? 항아리 패턴. 이렇게 항아리 패턴이 돼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은 목표가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26,000원대의 목표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때는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예요. 23,000원이죠. 그죠? 이 부분에서 나오고 2차 저항 때가 22,000원
6,000원대에서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패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별거 없습니다. 시장은요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종목이 제대로 가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 점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 간다고 지금 다 가는 그런 불투명한 시장, 예전에 어두웠던 주식 시장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 나눌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 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장은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굉장히 투명해졌고 금융시장조차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가는 종목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오히려 이런 구간, 즉 제대로 된 상승 구간에서도 소외받는 종목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 아직 거래대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반드시 계속 커나가는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오이 솔루션에 대한 얘기하고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 갖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10시부터 자 바로 30분 동안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자 이렇게 요거보다 훨씬 더 잘생긴 예병군 멘토의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 옆에 참여하기 즉 방송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오이 솔루션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재밌는 얘기 그리고 소통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참 우울한 나날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식시장을 하시는 분들 너무 우울한 기분을 오래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힘들 내시고요. 5억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엿새 만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훈풍에도 국내 증시는 화답하지 못하고 있네요. 문제는 거래 대금이겠죠. 오늘도 오후장까지 흐름 지켜봐 주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